네, 안녕하십니까. 추석 연휴 잘 보내셨는지요? 지난주에는 추석 연휴가 있어서 4일 동안 연휴 기간이 계속됐는데 여러분들도 코로나19 잘 극복하시고 건강한 생활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예, 오늘은 발명특허 강의 6주차 제6강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어떻게 보면 이번 학기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특허 출원을 하기 위해서는 특허 명세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1장에서는 특허 명세서의 의의에 대해 특허 명세서가 특허 출원에서 어떤 법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겠고요. 2장에서는 특허 명세서의 작성 방법, 예, 저처럼 이렇게 법대 나왔거나 또 인문대 나와서 변리사를 취득하고 변리사업을 하더라도 이 특허 명세서 작성은 쉽지 않겠죠. 왜냐면은 그 과학기술이나 또 공학 이런 전문적 지식이 없이 특허 명세서 작성하긴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저도 한계는 있지만 특허 명세서의 일반적 작성 방법을 2장에서 설명드리겠고요. 3장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 방법, 또 요 특허 명세서에는 특허 청구항, 청구 범위 기재가 있다면은 그 밑에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 방법을 또 작성해서 함께 제출해야 되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해서 3교시 강의를 구성해 보겠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특허 명세서의 의의, 특허 명세서, 명세서라면 출원인이 특허를 받고자 하는 대상물을 기재한 서류로 발명의 내용을 제3자에게 공개하는 기술 문헌인과 동시에, 그래 한편으로는 기술적 문헌이고 독점 배타적인 기술적 범위를 나타내는 권리서로서의 기능. 그래서 하나는 기술적 문헌, 기술적 사상의 창작인 발명에 대한 걸 설명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특허권이라는 나중에 이제 특허 출원이 심사를 이뤄서 받아들여지면은 그 기술적 범위, 본 발명에 어디까지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지의 권리서로서의 기능, 이중적 기능을 하죠. 특허법 42조에 그런 관련된 근거 규정이 있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특허 명세서에 의해서 첫 번째, 특허 명세서의 구성은 크게 발명의 명칭, 도면의 간단한 설명, 또 발명의 상세한 설명, 또 그 다음에 특허 청구 범위, 도면의 기재 방법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보겠어요. 그럼 먼저 발명의 명칭이라고 나오죠. 막연하거나 장황한 기재를 피하고 발명의 내용에 따라 간명하게 기재해야 된다. 즉, 본 발명은 어떠어떠한 나의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대한 간명한 두세 줄 정도, 적어도 한 페이지 넘어가지 않게끔 간단하게 쓰면 되겠죠. 또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로 2번에는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면이 출원서에 전부되었을 경우 도면의 간단한 설명란에는 각각의 도면을 간단 명료하게 기재해서 그 자기가 작성한 그 도면은 어떠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걸 간단하게 설명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가로 3번에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 오늘 강의의 3교시 3장에서 또 자세히 보겠는데, 어쨌든 특허법 제42조 제2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 이른바 당업자라고 그랬죠.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의 목적, 구성 및 효과를 기재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지난주죠. 특허 요건에 그 특허 심사관이 진보성을 판단할 때, 그렇죠? 기존의 기술을 어느 정도 향상 개선해서 발명적
창작이 되는지를 판단할 때 그 기술의 보통적 수준의 당업자란 말을 썼죠. 그 당업자의 수준에서 기준에서 그 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당업자가 일정한 그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기재하여야 된다. 그리고 거기 조금 더 부연 설명했죠. 중요 표시하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 요건,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 및 그 분야의 종래 기술과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를 기재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이번에 특허 출원한 건 이러이러한 발명으로서 종전에 해결하지 못했던 또 종전에 약간 문제점으로 제기됐던 이런 기술적 과제를 목적에다가 제시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발명의 구성, 발명의 과제 해결을 위한 기술적 수단, 구성을 작용과 함께 기재해야 된다. 그래서 발명 과제 해결의 목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걸 발명의 내용으로, 발명의 구성으로 삼고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써야 될 건 발명의 효과죠. 발명의 효과에는 당해 발명의 기술적 구성이 이루어낸 직접적인 결과를 말한다. 그래서 내가 이러한 발명을 함으로써 이게 산업 발전에 어떠한 효과, 기대 효과가 있을지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구 보고서 같은 거 쓸 때도 연구의 목적, 또 이 연구 보고서의 구성, 또 연구의 이 효과, 기대 효과는 어떤 게 있다. 그래서 목적, 구성, 효과 이 세 가지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언급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가로 4번에는 특허 청구 범위라는, 아마 특허법에서 특허권의 침해 여부를 따질 때 청구 범위, 청구항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A라는 발명을 B, 다른 사업자가 침해했는지를 따질 때 청구 범위가 매우 중요하죠. 특허 청구 범위에는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항을 청구항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특허 청구 범위에 청구항으로 기재된 사항은 청구 범위 기재 방법에 따라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게시한 발명 중 출원인이 스스로의 의사에 의하여 특허권으로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선택하여 기재한 사항이다. 그래 여러분들이 소장, 그 민사소송이나 이런 데 내가 일정한 권리 주장을 하기 위해선 소장을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해야 되는데 제일 상단에는 당사자죠. 원고 피고를 쓰고 그 밑에 이제 소의 종류 간단하게 쓴 다음에는 명칭을 쓰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청구 취지라는 게 있고 그 밑에는 청구 원인 뭐 이렇게 해서 그 항을 나눠서 써야 되는데 청구 취지가 나중에 이제 소송이 종결돼서 판결을 할 때는 판결의 주문으로 대응해서 나타나고 청구 원인은 판결 이유로 나타나겠죠. 그래서 청구 취지라는 건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만 원을 지급하라. 대여금 사건이라면 그렇겠죠. 또 아니면 피고는 원고에게 그 별도 별지에 기재한 부동산을 명도하라, 인도하라. 이렇게 해서 이행 청구, 부동산 명도 소송이죠. 네, 그리고 또 2항에는 본 청구의 소송 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한다. 그래서 소송 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한다. 이렇게 하고 3항의 1항이 금전상 이런 청구, 이행 청구라면은 1항에 대하여는 가집행 한다라든가 이걸 그래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죠. 그리고 끄트머리라는 판결을, 재판을 구합니다. 이게 청구 취지죠. 그 다음에 청구 원인은 그 1, 2항에서 내가 주장하는 그런 근거 있는 이유, 법률 근거라든가 사실, A와 B의 법률 관계 이런 것들을 청구 이유에서 상세히. 그래 여기 청구 범위를 먼저 정하고 그거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청구항이라는 걸 독립항과 종속항으로 나눠서 작성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결체적으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간략하게 주장해서 나중에 특허권의
그 보호 범위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가로 5번에는 도면의 기재 방법, 발명의 구성은 문장에 의하여, 즉 말로써 써놨죠. 명세서에 기재되어야 하며, 그래 문장은 개조식, 뭐뭐시다, 뭐뭐시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 그래서 법 조문식의 문장을 취하라는 거죠. 이걸 개조식이라고 하고, 도면은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의 구성을 더욱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보충해주는 기능을 가진다. 그래 그림 하나, 또 여러분들도 신문 같은 걸 보실 때 사진 한 장이 엄청 큰 반향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죠. 그래서 내가 발명한 거를 간단하게 도면을 그려서 제출해야 되죠. 그래서 도면사, 도면만 전문으로 그리는 또 그런 변리사 사무실에는 따로 있죠. 또 그 다음에 명세서를 작성하는 명세사라는 또 민간 자격증도 있죠. 그래서 발명의 구성을 하나의 그림으로 또 몇 개 그림으로 이렇게 잘 구성해서 나타나게, 특히 디자인 같은 데는 도면이 거의 권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도면에 대한 설명을 또 붙여야 된다. 그림을 그리고, 그래서 이제 설계 작도법에 따라 도면을 그리고 그 밑에는 설명을 붙여야 되겠죠. 그 다음에 큰 2번에는 특허 출원 단계와 명세서 작성, 그래서 이제 특허법 42조 보면 출원서, 또 그 다음에 그 명세서니 청구 범위 이런 걸 쓰는, 또 구체적인 건 특허법 시행령에 자세히 세밀하게 규정이 되어 있죠. 그래, 큰 2번에는 특허 명세서를 작성하여 출원하는 단계는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발명 아이디어. 그래, 발명 단계 처음에는 모티브가 있겠죠. 내가 이 발명을 통해서 어떠한 우리 생활이나 또 아니면 산업 발전을 이루어야 될지 아이디어 차원이죠. 그 다음에 가로 2번에는 선행기술 검색. 내가 생각한 이 아이디어가 이미 다른 사람에 의해서 특허로 출원됐거나 특허로 이미 실시되고 있는 건 아니지 선행기술을 서치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서치에는 검색 프로그램이 있고, 또 특허청에 들어가면은 이런 이미 공개된 명세서를 살펴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선행기술까지 검색해봐도 내가 지금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한 게 특허가 될 수 있겠다. 그러면 구체적인 명세서 작성 단계로 세 번째 단계로 들어가죠. 명세서 작성, 또 발명의 상세한 설명 등 특허법 42조에서 규정한 그런 주요 문서가 작성이 끝나면 마지막 네 번째는 특허 출원. 그래, 발명 아이디어부터 특허 출원까지는 크게 내부적으로 네 단계를 거칠 거다. 그래, 그 밑에 조금 더 설명해 보면, 발명 아이디어를 정하였다면 어느 정도 이제 발명이 구체화되는 거죠. 그 아이디어의 선행 기술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죠. 내가 발명하려는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이미 다른 자가 특허권을 취득했거나 또 출원하고 있는 중이라면 내 아이디어는 후순위가 돼서 선출원자인 먼저 출원한 다른 사람께 채택되겠죠. 그래서 내가 생각한 발명과 직접 대비의 여부와 당업자, 그래서 내가 생각한 발명의 평균적 지식인, 평균적 기술적 수준을 갖추고 있는 자, 심사관은 당업자 기준에서 심사하죠. 당업자가 충분히 도출 가능할 경우 또는 동일할 경우 특허 출원 시 심사 거절 이유가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진보성, 판단 과정,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게 바로 명세서를 통해서 심사관은 심사를 개시하게 될 거다. 그래서 명세서는 아까 기술적 문헌이자 권리서다. 이런 두 가지 법적 성질을 갖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큰 3번에 특허 명세서의 내용. 그러면 특허 명세서는 어떠한 콘텐츠를 담아야 된다. 어떤 걸 기재해야 되는가. 그래, 그 3번 설명하면, 특허 명세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항목에 대한 내용을 필수적으로 넣어서 그런 요소가 빠지면 또 보정 내지는 특허
심사를 거절당했죠. 그래서 명세서의 항목, 그래서 명세서에 놓고 제가 그래픽화 해봤죠. 그래서 과제의 해결 수단, 또 해결하려는 과제, 이게 제일 우선이겠죠. 기존에 있던 우리 산업 사이에 있는 그런 기술은 문제점이 있다. 그래, 과제를 제시하는 거죠. 문제제기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해결 수단을 나는 이러한 생각을 하고 발명을 하게 됐다. 또 발명의 명칭을 써내야 되겠죠. 이거는 뭐 알고리즘 또 뭐뭐의 그 컴퓨터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무슨 발명이다. 또 이런 걸 쓰죠. 또 그다음에 기술 분야, 이거는 가령 BM 분야, 또 아니면은 화학 분야, 의학 분야, 이런 분야가 산업 분야가 있겠죠. 또 배경기술, 이런 기술은 이미 사전에 또 다른 사람들이 해놓은 걸 바탕으로 해서 나는 그걸 새롭게 과제 해결하려는 그런 수단을 강구하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논문 쓸 때도 이미 그 내 논문에 기초가 돼 있는 먼저 그 창작을 한, 또 그 다음에 논문을 작성했던 사람들의 선행 논문, 그거를 이렇게 짧게라도 정리해 볼 필요가 있죠. 그게 배경기술로 나타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명세서에는 반드시 특허 청구 범위, 내 특허의 효력 범위, 나중에 특허권을 얻게 되면 또 기술적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그 다음에 도면을 대부분 첨부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내 발명하려는 기술적 거에는 이러이러한 그림으로, 또 도면에 간단한 설명을 붙여야 되겠고, 또 부호, 그래서 자기가 붙여놨던 그 이제 부호 약호 같은 게 있다면 그런 것도, 그래 논문도 끝머리 보면 도표, 또 그 다음에 표, 이런 걸 해놓고 그거에 따른 간단한 설명을 붙이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발명의 효과, 내가 이런 해결하는 과제에 따른 그 수단을 써서 본 발명이 어떠한 산업 발전에 구체적인 효과를 가져올까. 그래서 좀 복잡해 보이지만 크게는 발명의 명칭, 또 배경기술이나 기술 분야, 청구 범위, 도면, 또 발명의 효과, 이 정도의 명세서 작성의 항목을 정해서 작성해야 되겠죠. 이런 형식을 갖춰야 된다. 그 다음에 그걸 좀 설명한 거죠. 발명의 명칭, 발명의 내용을 간결하게 표현한 말 그대로 제목. 그래서 우리가 논문도 논제가 있잖아. 그렇죠? 나는 뭐뭐에 대한 걸 연구한다. 또 기술 분야,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를 간략히 표현해서, 가령 뭐 컴퓨터 알고리즘에 관련된다. 또 인공지능 관련되는 거다. 또 사물 인터넷 문제다. 빅데이터 문제다. 뭐 기술 분야가 있죠. 또 배경기술, 종래기술과 종래기술의 문제점을 언급하여 본 발명이 나오게 된 배경. 그래서 여러분들이 논문에도 의의되게 앞에 서론 쓸 때 그 2장 가면 되게 논의의 배경, 또 뭐 제가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등장하게 된 배경, 뭐 이런 걸 쓰게 되죠. 또 거기에서는 공개된 문헌번호, 그러니까 이미 선행기술로 공개된 그런 출원됐던 그런 이미 종래 기술이 있다면 그 문헌 같은 걸 써놓으면 다른 사람들이 찾아볼 수 있고 참고할 수 있죠. 그 밑에 또 보니까 선행기술 문헌, 특허 문헌일 경우 특허 문헌번호 기재, 예를 들어 대한민국 특허 등록제 몇 호, 그러면 특허 번호가 있죠. 대한민국 특허 공개, 아직 출원돼서 그 1년 3개월이 지나면 명세서다 공개한다고 그랬죠. 심사 중이라도.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직 특허권 심사가 종료되지는 않았지만 공개 번호가 붙어 있죠. 또 비특허 문헌이 없다면 항목을 삭제하고, 있다면 써놓으면 되고, 또 해결하려는 과제 해결 원리를 기재하는 걸로, 예를 들어 무엇을 해결할 수 있는 본 발명의 어떤 구성을 제공하는 내용을 간단하게 써야 되겠죠. 또 과제 해결 수단, 발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해결 수단을 기재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청구항의 내용을 복사해서 무엇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함. 그래, 청구항의 주요 내용을 몇 개 빼서 해결 수단을 기재해 놓으면 되고, 또 발명의 효과, 발명의 구성으로, 즉 이러한 발명을 통하여 산업계는 어떠한 기대 효과가 있는지를 기재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종래 기술 대비 효과를 쓰며, 연구에서도 내 이 연구
과제를 통해서 또 이 논문을 통해서 어떠한 기대 효과가 있다. 그래서 뭐 법학이라면 앞으로 입법에 이런 식으로 반영될 수 있는 그런 나의 창작임을 나타내기도 하죠. 이게 발명의 효과. 또 논문에서는 기대 효과 이런 걸 쓰게 돼 있죠. 또 연구보고서 같은데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또 구체적 내용, 발명의 상세 설명이 나오죠. 도면에 따라서 설명도 하고 도면의 구성 모두를 글로 표현한다고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그래서 이제 거기다 부호 같은 걸 붙여서 그렇게 설명하겠죠. 도면의 구성을 나열하고 그 구성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 도면은 하나의 그림이자 곧 글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도면을 먼저 제시해주고 그 도면에 부호를 붙여서 A, 뭐 B, C 이런 식으로 부호를 붙여 나가면 밑에 하단에 설명하죠. 그래, 예를 들면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 플러스 E 5개의 그런 발명적 장치, 기술적 해결 수단이 있는 게 내 발명이라면 A는 어떠한 것으로 이루어지고 어디에 어떻게 구성 또는 형성될 것이고 또 그런 게 뭐 바로 어떤 기술적 효과를 가져온다. 또 어떤 기능을 하고 그에 따라 효과가 있다. 이런 식으로 A, B, C, D를 간단히 도면을 설명해 주죠. 이렇게 모든 구성에 대해 자세히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면에 대한 설명이죠. 다른 형태도 있다면 다른 또 실시례라는 말을 쓰죠. 이미 공개된 기술 같은 게 있다면 또 내가 이런 발명을 통해 이런 실시된 예, 그렇죠? 나중에 사업화해서 기업, 산업이 이런 물건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걸 실시례라고 하죠. 그 구성을 다양하게 설명하는 것이 좋다. 영어를 써야 한다면 먼저 한글로 쓰고 괄호하고 원어를 여기다 영어를 병기하는 방법. 그래서 이제 뭐 가령 스피디케이션 그러면은 그걸 이제 스피디케이션 한글로 쓰고 가로하고 SPI, CA, TION 뭐 이런 식으로 쓴다라든가 또 청구항과 용어를 일관성 있게 기재할 필요. 그래서 심사관이 혼동이 오지 않게 한번 제시했던 용어나 그 부호는 그대로 유지해서 계속 써나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림을 그려서 도면 설명하려면 부호를 붙이는데 그 부호에 대한 구성과 명칭, 예를 들어 1은 마우스, 2는 또 거기에 어떤 CPU, 뭐 이제 기본 마더보드다, 뭐 이런 것들을 번호를 붙여 나가면서 또 거기다 소문자 A, B, C 뭐 이런 식으로도 붙이겠죠. 그래서 설계도를 요구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런데 지금 이제 특허 심사, 특허 출원을 할 때 보면은 도면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리기도 하고 또 설계사 어느 정도의 기계 설계 또 그다음에 의학 같은 경우라도 어떤 이제 그 염기 서열 구조라든가 DNA 구조 이런 것들도 계략적이나마 그림을 그려놓겠죠. 그래 꼭 설계도를 얘기하는 건 아니다. 도면하고 설계도랑은 좀 차이가 있다. 그런데 이제 설계도에 준하는 도면을 그려야 된다는 걸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 또 발명의 원리 및 구성을 설명할 수 있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죠? 이 발명을 모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도면을 보고 이해할 수 있게. 그래 손으로 그려 사진 찍어도 무방하고 그래서 이제 대개 요즘엔 컴퓨터로 그리지만 그래서 이제 컴퓨터에 능하지 않다면 자기가 손으로 계략을 그려서 그걸 사진 찍어서 스캔한 다음에 PDF 파일로 제출해도 붙여서 제출해도 되겠죠. 구성은 부호로 표시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ABC를 번호를 순서대로 붙여나가면서 하죠. 또 마지막에는 특허 청구 범위가 있죠. 내 발명이 이루기 위한 필수 구성 모두를 기재하고 구성 요소 간의 상호관계를 기재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특허법 42조 4항과 5항에 특허 청구 범위에 대한 일반적 법 규정이 있고 그걸 구체화하기 위해선 특허법 시행령에 또 아주 상세히 특허 청구 범위를 기재하는 게 나오죠. 그래서 특허 청구 범위의 기재 일반을 보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될 것. 그래서 이제 특허 청구 범위, 청구 항을 차례대로 이렇게 용목대로 쓰는데 그
뒤에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 또 붙어가면서 그 발명을 전체적으로 개조식 문장에 의한 논리적 설명이 가능해야 되겠죠. 또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될 것, 우왕좌왕, 중언부언하지 말고 청구 범위를 따박따박, 그렇죠. 또 앞에서 썼던 걸 또 반복해서 하지 말고 간결하게 작성해라. 또 발명의 구성이 없어서는 아니 되는 기본적 사항만으로 필수 사항으로만 기재할 것. 그래서 거기에 관련이 없는 사이드에 있는 여러 가지를 굳이 넣어서 심사관으로 하여금 혼동을 일으키게 해서는 안 될 것 같다. 그래 청구 범위의 기재 일반적 방법은 세 가지가 있고, 또 청구항, 청구 범위 하단에 보면 이제 1항, 2항, 3항 독립청구항과 종속청구항으로 구별되죠. 청구항의 기재 형식. 먼저 독립청구항.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독립적 청구항. 그리고 여러분들이 함수 배우실 때도 독립함수, 또 그 다음에 종속함수 뭐 이런 거 배우셨죠. fx는 ax 플러스 by 그렇게 했을 때 a가 거기서 독립변수라면은 거기에 이제 x가 독립이겠죠. y와 그 다음에 a, b 이런 것들이 종속 함수가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종속 청구항은 독립항을 한정하거나 부가, 구체화하는 청구항을 넓게 종속. 그래서 문장을 쓸 때도 먼저 주문을 딱 쓰죠. 뭐뭇은 뭐뭇이다. 그리고 그 밑에 그거에 대한 이러이러한 것으로 또 거기에 종속구가 붙어나가죠. 이런 게 바로 독립청구항과 종속청구항을 구별해서 주청구항과 부청구항식으로 기재해 넣어야 된다. 그 다음에 1장 여기까지 1교시 강의를 하고 2교시선 특허 명세서의 구체적인 작성 방법을 2교시에서 계속 강의하겠습니다. 10분 쉬었다 할게요.